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중구매일 이슈톡입니다. 자신의 6살 된 아들을 살해한 기정의 어머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아이를 살해했다고 살해 이유를 밝혔는데요. 대체 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6살 라마 살해 사건과 관련해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뒷얘기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수 기자와 김재민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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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1일 오후 11시 16분께 이제 청원구 사천동 김모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이제 김 씨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당시 이제 김 씨 아내 양모 씨로부터 이제 뭐 아들이 죽었다, 당신의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내용의 담긴 메시지를 받고 이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침대에 이제 김 씨 아들이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고요. 얼굴에는 핥힌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압박된 흔적들로 봤을 때는 이제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당시에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은 어머니를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남편인 김 씨가 네. 아내로부터 이제 아내인 양 씨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 내용 때문인데요. 네. 내용을 보면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이제 자해를 시도했는데 당시 이제 아들이 들어오자 이제 당황한 어머니가 아들을 밀쳤고 그리고 다른 방으로 옮겨서 또다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아내인 그 양 씨가 아들이 이제 기척이 없자 다시 그쪽을 가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을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당신의 아버님의 산소 옆에 묻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 양 씨가 어머니인 양 씨가 아들을 직접 죽인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용의자 선상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이의 사인은 사실 지식사로 네. 그 국가수 결과 나왔는데 네. 어머니 말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아이를 밀쳤다. 네. 그러면 또 뇌지탕이나 이런 게 사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인 그 부검했을 때는 이제 뭐 외상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외상이라 하면 일단 목에 있던 뭐 압박된 흔적이라든지 얼굴에 상처 이외에는 뭐 머리 부분에는 다른 뭐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되게 좀 섬뜩하게 네. 정말 크레파스 벽에다가 네. 너 때문에 죽었어. 네.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아. 어? 이런 얘기 써있고 꼭 하나 크레파스가 아니라 막 유성 매직 갖다가 안 지워지게 하려고 네. 창문에다가 막 써놓고 했다는데 네. 그 메시지랑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다고 보기에는 일단은 아내가 남편과의 다툼이 있고 나서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해 있는 상태였고 크레파스로 일단은 벽면에는 크레파스로 쓴 거고요. 그리고 유리면 같은 곳에는 크레파스로 안 적히니까 이제 유성 매직으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크레파스 안 적혀요? 크레파스로 안 적히죠. 유리는. 평소에 좀 사이가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건가요? 뭐 평상시에 뭐 또 근데 다들 부부들이시면 네. 뭐 어느 가정이나 다들 결혼 안 해서 몰라요 저는.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부부들 어느 부부나 다 싸움은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아내인 양 씨가 네. 조금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했던 게 없었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사건 저질렀을 때는 워낙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한 번 저질러 놓고 크레파스 이렇게 해놓고 네. 나중에 와서는 이제 정신을 차려서 문자로 이렇게 자신을 좀 도피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기가 한 것이 정말 내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실수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놓은지. 네.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입장들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일단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남편한테 알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싸우고 난 다음에나 누구나 다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방 안에다가 한 거는 그 당시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원망스러운 마음을 남편한테 표현을 했던 거고 그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싸우는 과정에서 그냥 아이와 함께 데리고 나가라. 나는 너희를 평생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내니까 남편이 네.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내가 당신이 평생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함축해서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제 19일날 죽이고 나서
이제 21일 날 남편에게 오전에 연락을 했는데 아내가 화해를 요청하면서 19일 날 정확하게 점심때쯤에 죽였다고 경찰에서 자백을 했다고 하고요. 네. 죽이고 나서 약 이틀 정도를 지냈는데 아무래도 이틀 동안은 조금 자기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 늦었지만 후회를 하면서 남편과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뭔가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나. 용서. 네, 싶습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네,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사건을 좀 되짚어 보자고 하면 아이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게끔 하고 난 뒤에 네, 그럼 바로 그 집에서 나와서 네. 어디를 막 배회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아이들 같이 좀 있었는지 네. 그런 거 나온 게 없어요. 정확한 건 나온 건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이틀 동안은 그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네. 사체와 함께. 네. 그리고 남편을 만나러 나오기 전까지 그 아파트 CCTV 화면을 보면 남편을 만나러 갈 때도 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집에 있다가 나왔고 네. 그럼 이틀 동안 집에 있다가 이틀 뒤에 남편을 만나러 네. 나간 거고 네. 그럼 남편과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 대천? 네, 대처는 같습니다. 대천은 왜 간 거예요 대체? 뭐 밖에 일단은- 딴 데서 만날 수도 있는 거 뭐 일단 뭐 아내가 남편에게 한 얘기는 오전에 이제 이틀이 지나서 19일이 지나서 21일 날 오전에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그때 그 말에 상처가 컸나 봅니다. 이제 나가라 필요 그리고 없다. 필요 없다 필요 평생 없을 수 있다. 안 볼 수 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정말 나를 버릴 것이냐라는 걸 좀 물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화해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이니까 남편도 그러면 회사에 이제 휴가를 내고 같이 이제 아내랑 만나서 율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 만나서 이제 대천으로 바다가 보고 싶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로 대천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하나 그 아이 부모 그러니까 네.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아니 뭐 용서를 구하고 뭘 하고 할 거면 말 그대로 뭐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뉘우치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요구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네. 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건 딱 접수했을 때부터 네. 아니 이게 그 뭐랄까 가정에서 이제 엄마의 분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아빠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네.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사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를 살해하는 건 네. 그건 엄마로서의 굉장히 큰 죄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랑 사이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지만 네. 그게 해결책이 아이를 죽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를 죽이고 메시지 남긴 것처럼 너가 싫어서 아이를 죽였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도 그렇고 또 아이를 죽여놓고 대천 바다에 가서 술을 마신 것도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일단 너가 싫었다고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건 방 안에다가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네. 메시지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남편이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원망했기 때문이다. 뭐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뭐 문구들을 봤을 때 처음에 추측했을 때는 네. 뭔가 뭐 다른 아이거나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거나 뭐 이러지 네. 않았을까라는 그것도 추측도 궁금했었어요. 나왔었는데 친자는 친자인지. 맞는 게 확실했고요. 네. 이게 좀 도가 뭐든지 넘치면 조금 오히려 해가 아빠를 많이 되듯이 닮았네. 아니 뭐 그런 말도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빠를 아니죠. 너무 많이 닮았으니까 아 나 진짜 이게 네. 아이가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보면 뭐 너무 과했던 모성애가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 아내분이 원래 좀 우울증을 좀 앓고 계셨었던 네. 상태였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좀 지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이제 아들도 이제 아들이 그 남편분이 아들과 함께 나가 살아라 그리고 평생 안 봐도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 듣고 이제 상처를 받고 아내가 스스로 자살을 시도를 한 건 맞는데 막상 이제 자살을 시도하면서 돌아보게 된 거죠. 이제 이 아이가 만약에 혼자 남게 됐을 때는 어떨까 하면서 이제 그 경찰에 당시에 자수했을 때도 나흘이 지나서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뒤에 이제 경찰에 나와서 자수할 때도 그 양 씨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제 아이가 혼자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까봐 아이를 죽이고 나도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는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살하려고 하는 엄마가 도피 작업 마련해갖고 돈 챙겨갖고 내가 나가고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 그대로 내가 자살하려고 했어 뭐 도피 작업 뭐 필요해 가다가 아이고 이런 얘기가 좀 뭐 할 수도 있는데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나 어디 내가 가서 생활 돈이 필요하니까 돈 꺼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피 작업 마련했는데
그건 자살할 의도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의 또 주장은 그 양 씨의 주장은 좀 틀린데요. 이제 그 21일 날 남편과 이제 대천 여행을 할 때 지인에게 300여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을 빌린 이유가 뭐냐라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제 자기도 아이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살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살을 해도 돈이 필요해요. 장래? 뭔가 그런 것보다는 자살할 곳을 좀 찾아다녔답니다. 좀 조용한 곳에서 자기도 이제 아이 뒤를 좀 따라가고 싶었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또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자수했을 당시에 경남 이제 창원 경찰서에서 이제 자수했을 당시에 가방을 하나 메고 왔는데 그 가방 안에 뭐 번개탄이랑 흉기랑 그리고 수면제 등이 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봐서는 모성애가 부족해서 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모성애가 지나쳐서 네. 아이를 너무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네. 낳은 이게 모성애가 너무 과해서 이번 참극이 빚어졌다라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소유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아이를 내 거다.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잘못된 소유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는 건데 네. 자신이 그 아이의 삶까지 너무 미리 걱정하고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자수했을 당시 영상을 보니까 네. 좀 비교적 되게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군가 뭐 자식이 됐든 누군가를 살해하고 났다면 뒤늦게 그거를 내가 살해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굉장히 이렇게 죄책감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수했을 당시 상황을 보면 되게 무덤덤하게 말도 또박또박 하는 것 같던데 어땠나요? 일단 영상으로만 보여지는 것과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거는 조금 달랐는데요. 영상에서는 좀 그렇게 무덤덤해 보일 수 있긴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뭐 살해한 것을 뭐 인정하십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뭐 또는 뭐 살해 동기,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답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네. 조금 있다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 어조 자체를 딱 보면 옆에서 그 저희가 현장에 봤지만 이제 감정이 울컥울컥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막 흔들리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뒤끝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있는데 네. 영상과 오디오로 담기에는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많이 좀 반성은 하는 것 같았고 그 모자와 그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그 눈을 제가 조금 옆에서 네. 봤는데 남편을 원망하는 분명히 글을 반성과 많이 적으셨던데 이유가 이제와 뒤늦은 반성이긴 하지만 왜 스스로 반성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좀 경찰 조사할 때 그 네. 남편분 뭐 한가요? 경찰 조사는 일단은 그 21일 날 네. 아직이 아니고. 그때 경찰서에 와서 조사는 받고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남편이 먼저. 네. 그 뒤에는 뭐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없었다. 공간이라면 오늘 오전에 오전에? 네. 오늘 오전에 이제 현장 점검 검증을 경찰에서 오전 9시 반에서 10시 10분 사이에 했는데요. 네. 뭐 그 당시에 남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지금 그 당시에는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만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났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남편도 거기서 할 얘기도 많을 테고, 그 엄마도 할 얘기가 많을 테고 할 텐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네. 좀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또 아이를 있으시니까 네. 어쩜 제가 아이가 없잖아요. 네, 우울증 뭐 이번 그 30대 엄마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원인으로 또 거론되고 있는데 산후 우울증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산후 우울증이 사실 이 한국 사회가 다른 해외보다 훨씬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이 산후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는데 책임을 거의 엄마가 많이 지다 네, 보니까 그럴 우리 것 같아요. 제가 사회가 봤을 때도. 좀 네. 보수적인 사회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야 전담해야 되는 된다는 그런 거, 그런 인식이 스트레스랑 많은 거고. 부담 때문에 이런 산후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실제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를 막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뭐 산후 우울증은 출산하고 1개월 정도가 산후 우울증이고 그 이후에는 그냥 우울증. 이 30대 우울증이 연계돼서 나오는 우울증. 네, 이 30대 엄마 같은 경우에도 산후 우울증에서 시작돼서 우울증이 좀 오래 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족들입니다. 네. 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엄마, 그 죄는 당연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같이 부담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이웃도 살해하고 오랜 친구도 살해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 어디부터 잘못 깨어지는 걸까요? 중고벨 이슈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